안녕하십니까. 주사위 채널의 정 소장입니다. 자, 2022년 2월 4일 주식시장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2월 6일 일요일 12시를 넘고 있네요.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휴일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어제 이제 저희 주사위 채널 공식 방송이었죠. 예. 방 PD님하고 둘이서 두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주식 시장은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시장의 흐름은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이 반등이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또 한번 어떤 조정 하락 추세가 더 그 긴 흐름이라고 봤을 때 조정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일정 부분의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지금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숫자상으로는 일단은 그 조정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미국 시장 역시도 지금 시장 그 흐름이 반등을 우리보다 훨씬 먼저 그리고 강하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개를 좀 숙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월요일 주식 시장은 참 난해한 국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다만 종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의 흐름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편승에 관련된 종목들, 그래서 뭐 이른바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수혜주, 금융주가 되겠죠. 그런 쪽과 그다음에 음식료 업종. 우리가 인플레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격의 어떤 전가 내지는 뭐랄까요? 그 단가를 상승할 수, 그러니까 단가를 인상시킬 수 있는 그런 업종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차적으로 그 음식료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음식료 업종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한다면 리오프닝 관련해서, 그래서 지난 그 금요일 날 장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만 인제는 어떤 그 확진자를 카운트하는 그런 단계에서 그 뭡니까? 예, 증상자 위주로 전환을 하겠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지금 뭐 제가 그 지난 12월 달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 코호트 격리를 한번 경험해 본 경험자로서 이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2만 3만 계속해서 늘어날 공산이 크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면 여러분들께 병원에 있다면 병원에 그냥 가만히 계시면 그게 가장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갑자기 시황을 하면서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제 드디어 어떻게 보면 막바지에 와 있다. 코로나 입장에서 보면요. 그래서 그러면 코로나가 끝난 순간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그 기나긴 병마와의 싸움이 이제 끝났으니까 샴페인을 터뜨려야 될 것이냐, 이런 측면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장은 그런 부분들이 환호할 수 있겠으나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어 그야말로 이 옥지어 있다가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동안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로 인한 그 정부의 어떤 그런 강력한 그 피해 업종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방만하다고 그러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런 의미로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감하게 어떻게 자금을 풀고, 그리고 또 그 피해 입은 업종을 위해서 뭔가에 뭐 미흡했겠지만,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좀 미흡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적극적인 부양책을 사용을 했습니다만, 인제 이게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보면 현실을 맞이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드디어 기나긴 어떤 그 코로나 시국을 지금 벗어나는 초입 단계에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런 그 코로나가 벗어남으로 인해서 실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떠한 그 흐름이 나타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환호할 수만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본다면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인플레이션 급등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그럼 과연 단기적으로 리오프닝이 먼저냐 아니면 인플레이션 관련한 것이 먼저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리오프닝 이런 부분들이 먼저 나올 것이고, 그리고 또 코로나가 끝났다고는 합니다만 이건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확진자 수가 지금 뭐 3만 명이 지금 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게 코로나가 갑자기 5만 명, 10만 명 이렇게 늘어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또 리스크 요인이,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난다고 그래도 한편으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코로나 확산세에 비한 사망자라든지 아니면 중증 환자라든지 이런 숫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험률이 상당히 적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모수가 커지면 결국은 사망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중증 환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언제까지 뭐랄까 감내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몇 달 동안은 우리가 리오프닝에 대한 환호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코로나에 대한 어떤 리스크 요인도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리오프닝과 코로나 사이에 혈투가 벌어질 것이고, 물론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코로나가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확 어떻게 보면 코로나는 물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막바지 심술을 부릴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은 우리가 단기적인 측면에서 주식 투자를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 한번 끝까지 달려보면요. 월요일 시장 투자 전략은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까?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에 대한 시장을 판단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결국은 아직 상승 추세로의 완벽한 전환이라고 볼 수 없고 반등 국면에 지금 속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승 전환이 정확하게 돌아가는 그 시점까지는 아마도 주도주를 테스트하는 그런 국면이 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지난주 이틀 동안은 3 일과 4일 동안에는 인플레이션 관련주와 리오프닝 관련주 부분들이 인제 강세를 띄웠고, 이런 업종과 테마가 돌아가면서 테스트하는 국면이 지속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의 방향성이 돌아섰는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제가 시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전술적인 부분, 그리고 인제 과감하게 뭐랄까요, 투자의 어떤 이 퍼센테이지 이런 부분들을 정하는 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방어적인 투자를 할 것인가, 이게 전략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투자에 임할 것인가, 이게 인제 전술적인 분분이 되겠죠. 그래서 양적인 부분과 방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장을 먼저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이 공격적이냐? 아닙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반등의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격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렇게 반등 국면에서 일정 부분 손실이 줄어난 종목들, 그리고 또 수익이 어느 정도,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어떤 테마로서 어떻게 속해 있지 않는 그런 종목들은 상승이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오면 10% 내지는 20% 정도 선에서 우리가 자르고 수익을 실현을 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퍼센테이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의 뭐 50%, 100% 이렇게 들어갈 타이밍이 아니라는 걸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다만 지금 우리가 강세장의 끝 무렵에서 어떻게 보면 물려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약간 어긋난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본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 뭐랄까요? 이 상 반등으로 인해서 손실 부분이 획기적으로 좀 줄어들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정리해 나가면서 현금을 확보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전술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 올라가는 것을 쫓아갈 것이냐? 안 되죠. 왜냐하면 목표 수익률이 10% 에서 20% 사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쫓아가는 매매는 좀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돌아서 있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추세가 상승으로 이미 전환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종목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드린 대로 눌러주는 형태, 그리고 또 조정을 받는 형태, 이럴 때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정리를 하자면 큰 틀에서 업종과 테마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신고가 흐름을 먼저 차지한 업종을 골라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당장에서 보면 일단은 그 뭐랄까 시장의 흐름을 평가를 해본다 하면 음식료가 지금 선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모습들을 한번 확인을 하면서 또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숫자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3일 연속해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3영업일입니다. 3영업일을 통해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격도가 이제 드디어 97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러면 97이라 그러면 평소 같으면 어떻게 보면 그 20일 이동 평균선, 그 어떻게 그 지지선 형태의 부분 강세장이었을 때는, 그러나 지금 이제 약세장의 형태니까 아직은 추가적인, 그러니까 20일 이격도, 그러니까 20일 이동평균선 부근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한 3% 정도 뭐 추가적인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정배열과 역배열 숫자를 보면 정배열 숫자가 크게 늘어나지 못하면서 역배열 숫자가 확 줄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번에 그 시장 전체가 하락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50 부근에 왔을 때는 이 정비율 숫자가 그 저점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게 매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48 이때, 그러니까 1월 25일 날 제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37 찍었을 때 27일 날 그 시황 정리를 하면서 이거는 못 먹어도 고를 한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로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역배열도 마찬가지예요. 역배열도 지금 어떻게 보면 숫자가 50개 부근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근데 인제 재미있게도 역배열 숫자가 50개 부근에 왔다고 해서 그때가 고점이냐?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여러분들이 요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역배열도 지금 그 숫자상으로 거의 저점 부근에 와 있다. 이거는 역으로 얘기하면 무슨 소리입니까? 인제는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객 예탁금은 지금 5조 원 정도 빠졌는데요. 이게 인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제외를 한다 그러면 뭐 크게 뭐 대단한 그 어떤 빠짐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신용잔고 그동안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기준이 28일 기준입니다. 28일 기준으로 지금 21조 6천억. 그러니까 지금 고점 대비에는 거의 지금 한 2조 원 정도가 지금 빠졌거든요. 2조 원 정도 빠졌으니까 상당폭 빠졌다, 10%. 그러니까 신용잔고의 한 10% 정도가 지금 빠졌는데, 28일 날이 우리가 반등이 있었잖아요. 이때 어떻게 보면 그 연휴를 앞두고 신용잔고가 더 털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신용잔고 그 잔고 비율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틀 동안 어떻게 보면 강력한 반등, 그리고 특히나 금요일 날 반등은 미국 시장의 아주 급락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반등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는 신용 잔고가 상당히 많이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한 어떻게 보면 매도 공백이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그 충격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강세를 보인 주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현재 시점이 그럼 강력하게 그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매수해야 할 그런 시점이냐? 그렇지 않다는 건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로는 이러한 상황들이, 이런 숫자들이 지금 그 우리 투자의 방향성을 잡는다 그러면 이제 살짝, 이제 뭐 이틀밖에 안 됐으면, 반등을 한 지가 2-3 일밖에 안 됐습니다만 좀 조심하면서 수익률 관리에 들어가야 된다. 수익이 난 종목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손실 난 종목들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감내할 수 있는 손절매라면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상승 종목 수는 보면 역시 인제 지금 어 언제입니까?
1월 28일 날 그야말로 무차별적인 상승, 그리고 또 3일 날 무차별적인 상승 682 개, 그러다가 인제 지금 상승 종목 3% 이상 상승 종목들이 450 개로 인제 부담이 있는 거죠. 지수가 어느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52주 최고가 역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고, 다만은 4주 신고가 3일 동안 반등을 하다 보니까 인제 드디어 한 달 내에 신고가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숫자가. 예, 그래서 56 개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에 참 의미 있는 종목들이 좀 있더라. 오늘 그래서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릴 종목 리뷰를 통해서 종목들을 어느 정도 말씀드리겠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차트도 좋고, 그리고 또 어 이런 숫자들이 받쳐주는 그런 종목들이 대거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종목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차트를 한번 볼까요? 지금 보셨다시피 지금 그야말로 반등 없는 하락을 지속하다가 드디어 이제 3일 연속 반등하는 모습인데, 3일 날은 어떻게 보면 모양새가 지금 어떻게 음봉의 형태가 나왔다가 양봉의 형태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이 목요일 날 저녁 때에 벌어졌던 나스닥이나 미국 시장에 거의 한 2~3%대의 어떤 급락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등을 나왔다는 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동안에 지켰던 어떤 그 지지선들이 전환하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이런 저항대는 굉장히 두툼합니다. 그래서 370 부근까지 가면 결국은 또 한번 이렇게 최소한의 그 기존의 반등에 대한 되돌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는데, 과연 여기서 외바닥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글쎄요. 이게 고점 부근에서 나타난 부분이라서 저는 그러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보고 살펴보는 측면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아직 반등 국면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접근은 불가능하다. 다만 지금 바닥에서 산 그 매수 종목들은 일정 부분 아 현금화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위에서 몰린 종목들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번에 반등을 통해서 손실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면 일정 부분 현금화할 필요가 있겠다. 자, 우리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앞으로 있다라는 측면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고 잠시 후에 종목 리뷰를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